자, 헌법 제32조, 33조 해서 이제 제3장으로 넘어왔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신 게 총론 파트로서의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헌법의 기본권은 어떤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헌법 제32조. 우리나라의 근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조문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글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죠.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보장되어 있는 게 헌법 제32조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국민이라 돼 있죠. 국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이 근로의 권리를 가지니 실업자도 가질 수 있는 게 이 근로의 권리예요. 외국인도요? 외국인은 국민 아니죠?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으로 돼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근로자 이런 걸로 많이 바꿔요. 자, 그럼 두 번째, 국가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노동부가 뭘 합니까? 노동부에서 채용을 하면은 지원금 주겠다 이런 사업들도 하고 또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구직자한테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기술산업대학교 이런 것들도 양성하고 기술과정도 신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 증진할 수 있는 노력들을 국가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 특이한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는 헌법에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최저임금 제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규율한 게 최저임금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감정들이 좀 복잡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도 올라갔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마다 달리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최저임금이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왜? 그 나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별, 지역별로죠. 이런 게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집단이랑 노동조합 집단이랑 자율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이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근로자들의 집단이 없잖아요.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집단도 없어요. 자치규범, 자치교섭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 누가 해야 되냐?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최저임금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정 끌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충돌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점이 특이점이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모든 국민은 근로에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네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국민입니다.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는 일을 시켜달라는 걸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네. 지금 실업자인 A씨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기업한테 가서 근로의 권리 있으니까 나 채용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요거는 이렇게 투영된다라 봐요. 근로의 권리는 추상적 권리고 프로그램적 권리고 그 권리 시행은 이렇게 국가가 어떠한 정책 만드는 것이 보장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의무는요. 똑같다. 의무도 만약 이걸 권리가 그렇게 많이 보장된다면 의무도 많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 의무가 많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국가가 그냥 바로 강제노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라는 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강제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가의 이 시스템, 국가 이 제도 있죠.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실업 상태가 장기화됐다. 그래서 노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어. 그러면 국가에 있는 이 제도들을 누릴 수 없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직을 하려는 노력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베푸는 이 제도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또는 국가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가름짓는 요소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법이 뭐냐? 근로기준법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남성,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 차별하지 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좀 요즘은 좀 표현이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헌법에는 이렇게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보호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연소자도 보호하고 있죠. 영국에서도 연소자, 그다음 여성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이런 사회적으로 일단 신체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 더 마저 읽어보면요.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보호 플러스 차별하지 마. 이것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강화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연소자 얘기를 보시면 특별한 보호받는다라고 했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써놓고 있지 않죠. 왜? 연소자는 일단 노동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 성인보다는 좀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연령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아동 노동 못하게, 청소년 노동 못하게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으니까 나중에 볼 겁니다.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게 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 뭐 장애인, 고령자 이런 얘기는 없죠. 예.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헌법에 있는 내용은요. 이 단어를 바꾸는 거야. 모든 근로자는 이렇게 바꾸고 모든 근로자는 이런 식으로 또는 근로의 의무는 없다. 권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여자야, 연소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여기까지인데 이걸 또 바꾸는 거야. 장애인. 장애인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다가는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근로할 권리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라 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예, 헌법재판소의 근로의 권리를 해석한 건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일할 자리라고 돼 있죠. 자, 요것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것도 권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환경에 대한 것을 정비할 것도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근로의 권리의 내용입니다. 권리의 내용을 좀 더 넓게 해석해주고 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 있는 내용까지 다 외우시면 참 좋은데 그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만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모든 국민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국민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 나왔을 때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일할 자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까지도 이 사람은 적용받아요. 근데 외국인은요. 외국인은 일할 환경에 대한 것만 근로권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일단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할 때 이럴 때 좀 더 배경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